안녕하세요. 플랫폼 인사이트 김기훈입니다. 오늘은 생성형 AI 시대에 맞추어서 기존의 선도 플랫폼이 어떤 전략을 취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생성형 AI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플랫폼의 역할은 소위 말하는 소비자 그룹과 공급자 그룹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만 생각하시더라도 쿠팡이라든지 아마존 생각하시면 소비자 그룹이 그 플랫폼에 들어가서 판매자 그룹이 올려놓은 제품들을 보고 거기서 선택해서 물건을 고르게 되죠. 자, 그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게 된 배경에는 이 그룹 간에 존재하는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룹 간의 네트워크 효과라고 부릅니다.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은 이 공급자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소비자가 느끼는 효용이 높아지는 것, 또는 소비자 그룹이 커지면서 공급자 그룹이 느끼는 효용이 커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룹 간의 네트워크 효과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아마존이라든지 쿠팡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생성형 AI가 도입이 되게 되면 이 소비자와의 접점을 사실은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과 소비자 그룹 사이에 사실은 생성형 AI가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성형 AI가 중간에 오는 것입니다. 또는 생성형 AI에 기반을 둔 AI 에이전트가 들어올 수 있겠죠. AI 에이전트는 쉽게 생각하시면 AI에서 정답하는 비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비자 그룹은 이제는 플랫폼을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성형 AI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플랫폼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큰 힘이었던 그룹 간의 네트워크 효과, 그 힘에 의해서 시장에서 엄청난 가치를 인정받고 있었고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었는데 그 네트워크 효과가 점점 희미해지겠죠.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플랫폼으로 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소비자가 더 이상 플랫폼을 직접적으로 방문하지 않고 생성형 AI를 통해서 방문하게 되게 되고, 또 이게 점점 더 확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플랫폼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겠죠. 플랫폼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여러 개 플랫폼을 이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썼어야 되는데 이제는 생성형 AI가 알아서 플랫폼 1에 가서도 알아봐주고 플랫폼 2에 가서도 알아봐주는 것이죠. 그러면 각각의 플랫폼 뒤에서 제품을 공급하고 있던 공급자 그룹이 플랫폼 1에 있던 플랫폼 2에 있건 상관없이 이 소비자에 의해서 선택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플랫폼 측면에서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하나의 플랫폼이 가지고 있었던 그룹 간 네트워크 효과 자체가 사실은 여러 개의 플랫폼으로 분산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선도 플랫폼의 위치가, 지위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선도 플랫폼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방법은, 예를 들자면 두 번째 플랫폼이 두 번째로 잘 나가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러면 생성형 AI에서 들어오는 모든 리퀘스트에 대해서 내가 막아버릴 거야. 클로즈드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플랫폼 2에 속해 있는 공급자 그룹을 만나기 위해서는 소비자는 직접적으로 플랫폼 2를 방문하게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 2로의 어떻게 보면 멀티 호밍을 유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공급자들이 플랫폼 2의 이런 디시전을 보고 나는 그러면 생성형 AI를 통해서 들어오는 수요에 대해서 노출되지 않으니까 나는 이 플랫폼 1에도 가입을 해야겠다 싶어서 멀티 호밍을 할 수 있거나 또는 아니면 아예 플랫폼 2로 옮겨가게 되죠. 그러면 그때는 이 소비자가 이렇게 플랫폼 2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공급자를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지게 돼서 이 고리가 점점 희미해지겠죠. 자, 그러면 플랫폼 2의 입장에서는 다시 원래 그림대로 생성형 AI를 통해서 들어오는 요청에 대해서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보시는 것처럼 생성형 AI가 새로운 일종의 플랫폼이 되는 것이고 플랫폼들의 플랫폼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메타 플랫폼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기존의 플랫폼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일까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제 아마존의 바이포미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AI 에이전트 기능을 플랫폼에다가 도입을 했죠. 자, 그렇게 되면 만약에 플랫폼 2가 AI 에이전트 기능을 도입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플랫폼 2가 그냥 단순히 기존의 플랫폼이 아니라 AI 에이전트가 같이 있는 플랫폼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소비자는 생성형 AI를 통해서 들어오는 수요도 있겠지만 이 편리해진 AI 에이전트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플랫폼 2에 방문을 할 수 있겠죠. 나아가서 아마존의 바이포미가 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자신의 플랫폼에 속해 있던 공급자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의 존재를 하긴 하지만 플랫폼에는 속하지 않고 있던 공급자까지 검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플랫폼 영역을 뛰어넘어서 인터넷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이트를만 가지고 있다면 AI 에이전트가 접근해서 그 정보를 가져오고 해당되는 제품이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면 연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일반적인 제너럴한 생성형 AI를 통해서 제품을 찾아볼 것이냐, 아니면 이 플랫폼 2가 가지고 있는 AI 에이전트 기능이 상당히 좋아서 이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동시에 둘 다 멀티 호밍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럴 경우에 생성형 AI하고 생성형 AI 이끄는 메타 플랫폼과 AI 에이전트를 도입한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증강된 플랫폼 기능을 가지고 있는, 오그멘티드된 플랫폼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플랫폼 2 간의 경쟁이 일어나게 될 텐데 누가 승리하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